때 여러 가지 주제가 떠올랐는데요. 아웃턴십으로 연결을 해보고 활동을 해보고 싶었던 활동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막상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막상 아웃턴십과 연결을 지어보니 다 저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주제인 음악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듣거나 불렀던 그런 노래들을 한 번 더 아웃턴십으로 가져가기에는 너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노래들을 저에게 새롭게 다른 노래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음악으로 일단 활동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여태까지 듣거나 불렀던 노래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뮤지컬이라는 단어가 제 머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을 굉장히 많이 관람을 했었는데요. 유명한 뮤지컬이 나올 때마다 부모님과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가는 것도 일상이었고,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일상생활에 듣는 노래들과 뮤지컬에서 듣는 노래들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듣기는 좀 어려웠는데 뭔가 뮤지컬만의 특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서 있는 공연자들이 이렇게 다른 것 같고, 무대에 서 있는 공연자들이 노래를 하면서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은지는 분간이 되지는 않았는데 저에게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프로젝트 제목인 그 노래를 찾아서의 그 노래에 대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제가 평소에 즐겨 들으면서 익숙한 음악 말고 뮤지컬에서의 다른 음악은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이 듣게 되어서 그 노래가 제가 찾는 그 노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건 맨 끝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웃턴십 기간 동안 뮤지컬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기관을 알아보았는데 기관을 갔을 때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 목적에 맞는 것을 어느 정도 저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관 말고 개인 작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뮤지컬 활동을 조금 더 깊게 관찰하고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활동을 구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뮤지컬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뮤지컬에 담긴 책을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책을 선정하였을 땐 바로 이 두 가지를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뮤지컬 선독과 This is a Musical이라는 책을 두 가지를 읽기로 하였습니다. 둘 다 여러 가지 유명한 뮤지컬들을 분석한 글과 함께 그 여태까지의 뮤지컬의 역사라든지 뮤지컬의 특징 같은 것들을 조금 다루고 있는 책들이었어요. 근데 특히 오른쪽에 있는 This is a Musical이라는 뮤지컬은 실제 뮤지컬 배우분이 쓰신 책이다 보니까 그 배우의 입장에서 뮤지컬을 조금 더 알아가기에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아웃턴십 때 보게 될 뮤지컬을 선정을 해야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뮤지컬을 알아봤던 끝에 랭고라는 뮤지컬을 아웃턴십 동안 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이건 랭고라는 프랑스 실제 있었던 시인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담아낸 공연인데요. 이 뮤지컬 내용에 대해 아주 살짝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뮤지컬에 나오는 주인공 랭보라는 아이는 시를 좋아하는 17살 소년이었는데요. 아무도 자신의 시를 이해하지 못하자 자신이 감명받은 시인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는데요. 같이 시를 써보자고 제안을 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랭보의 오랜 친구였던 들라이라는 캐릭터가 그 아이를 열심히 말리고, 그런 것들이 얽히면서 일어나는 갈등과 아픔을 담은 뮤지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뮤지컬이 인생의 아픔을 보여주는 뮤지컬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무거운 노래들이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뮤지컬은 단 3명의 배우가 나와서 뮤지컬을 하는 것도 특징인데요. 여러 사람이 나와서 춤을 추거나 대형을 이루는 것은 별로 없고, 이 한 3명의 배우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하는 공연을 전체적으로 채우는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고 관찰을 해보기 위해 이 뮤지컬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실제 활동에 대해 설명이 드릴 건데요. 저는 아웃턴십이 시작을 하고 보통 때 도서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책을 읽고 필사하고 메모를 하고 글을 쓰는 작업을 계속 하다가 화요일 목요일에는 뮤지컬을 관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모두 배우분들이 달랐어서 배우분들만의 디테일을 보려고 열심히
공연을 봤을 때는 그 전체적인 뮤지컬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보려고 열심히 봤던 것 같고, 두 번째로 볼 때는 그 배우분들의 특징이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를 조금 더 짚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분들의 말투나 억양에 따라서 대본이 조금씩 바뀐다거나 전체적인 캐릭터의 성격은 똑같지만 어떤 배우가 하는 거냐에 따라 조금 성격이 달라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똑같은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배우분은 조금 더 강인해 보이고 조금 더 강해 보이고 굉장히 지적이어 보이는 캐릭터였는데, 다른 분이 연기를 하셨을 때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물것같이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노래 자체도 어떻게 목소리 연기를 하냐에 따라서 노래도 굉장히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뮤지컬을 보다가 어떤 사람은 뮤지컬을 한 번만 봤을 때 그 한 명의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활동들로는 제 아우터십에서 뭔가 마무리하기가 너무 아쉬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책을 읽고 필사를 하고 분석하는 활동들이 저 스스로 제가 제 고민에서 뭔가가 어떤 해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인터뷰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인터뷰는 제가 옛날에 잠깐 알았던 분들 중에 최성대 배우님이라는 분을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카고의 앙상블로 출연하셨고 맘마미 앙상블로 출연을 하셨던 배우분을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뮤지컬의 디테일의 정보들을 조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익숙한 관객의 입장이 아닌 배우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조금 더 뮤지컬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전달을 설명을 해주셨을 때인데요. 전달의 목적성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통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을 꺼내잖아요. 근데 그런 게 뮤지컬이나 어떤 공연을 할 때에는 관객들에게 엄청 잘 보여야 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연극이나 여러 가지 무대도 똑같겠지만 뮤지컬은 노래까지 추가가 되는 거라서 노래로도 그 사람에게 감정을 전달을 한다거나 그런 목적성이 드러나 보이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기 뒤에 결과물이 있으니 결과물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인데요. 저는 이번에 스토에 들어와서 처음 아웃풋십을 진행을 하였는데, 처음 해보는 것이기도 하다 보니 처음에 혼자 되게 우왕좌왕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인터뷰 질문지를 만들 때 제가 익숙한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배우의 입장으로 질문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의 목적에도 맞는 질문을 선정했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되게 제 목적에 맞는 질문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배우의 입장으로 질문을 만드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막혔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질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적게 들였던 게 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일수록 제 목적에도 맞고 좀 중요한 질문들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좀 적게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생각을 해봐도 좋은 질문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듣는 음악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었지 뮤지컬 자체에 집중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는데요. 이번에 기회로 뮤지컬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 뮤지컬이란 무엇일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결론은 어떤 것일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아웃턴십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아웃턴십을 진행을 해도 이 질문은 저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뮤지컬이 언제나 신비롭고 새로운 기분을 안겨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뮤지컬의 특징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 가지는 어떤 인물의 기분이나 상황들을 노래로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배우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인물이 되어서 노래로 그 캐릭터의 상황을 전달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볼 때 배우의 표정이나 연기, 그런 분위기 같은 것을 보고 그 캐릭터
뮤지컬은 특이하게 노래라는 것으로 또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람에게 어떤 기분이나 상황들이 노래로 전달이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저는 노래와 음악이 보여주는 것은 관객들에게 뮤지컬에 대한 좀 더 봤을 때의 그런 느낌이 더욱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나 인물의 상태를 음악으로 통해 전달을 받을 때 음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연장 분위기라든지 인물의 목소리, 실제 배우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그런 한 번에 빵 울리는 클라이막스를 한 번에 관객들이 받았을 때 훨씬 더 평소 그냥 볼 때보다 훨씬 색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짜릿함에 사람들은 뮤지컬을 또 좋아하고 사랑하고 더 찾는 것이 아닐까요? 이 결론으로 저는 아웃펀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드렸습니다. 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학년 정지입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젯밤에 결과물을 급하게 만드는 바람에 근데 그 급하게 만들다고 했지만 결국 그대로 잡으려가지고 결과물을 급하게 만들지 못해서 일단 급하게 있던 계획서를 조금 빠르게 수정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그동안 했던 활동 같은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했습니다. 그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저는 처음 주제를 정할 때 노래를 주제로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드립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주제로 가져가서 이제 저는 평소에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가져왔지만 이제 목적글을 쓰고 수정을 해보는 과정에서 뭔가 여기서 노래를 좋아한다 해서 목적부터 넓게 뻗쳐간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안 떠올라가지고 결국 노래를 주제로 가본다는 생각을 접고 주제를 한번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바꾼 주제는 장난감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인데요. 장난감 업사이클링을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들기 관련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시작은 좀 사소하게 유치원생 때 종이접기를 접하게 돼서 많이 만들면서 했고 이제 고장난 물품 같은 것들을 수리하거나 그냥 유통도 하면서 점점 만들기에 관심을 가졌고 이제 한번 아웃턴실에서도 만들기를 주제로 한번 활동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기를 일단 주제로 가져가봤습니다. 또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었고 학교에서도 많이 접해왔던 환경 문제에 관해서도 한번 접근해보고 싶었는데 환경 문제는 계속 말이 나와가지고 그런 점도 있지만 이제 제가 가끔 집을 나가서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리를 걸 때 좀 쓰레기가 많이 나뒹구는 모습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두 주제를 접목시켜서 만들기 환경을 이렇게 두 주제를 접목시켜서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난감은 왜 들어갔느냐? 사실 장난감을 가져가게 된 이유는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기도 했었고 이 환경 이런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쓰레기가 플라스틱이라고 하거든요. 그 플라스틱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재활용이 어려운 게 장난감이라고 해요. 장난감에 이제 여러 가지 합성이나 혼합의 플라스틱 물질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들을 다 해체하고 해체하기에는 어려워가지고 이걸 이제 태워야 하는데 이제 태워보면 안 좋은 공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 장난감 업사이클링이라고 가지고 가봤습니다. 이건 이제 제 목적글 중 하나인데요. 저는 열심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사실 열심히라는 주제를 고른 이유는 제가 맨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열심히 했냐 아니면 뭐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을 듣는데 열심히 하는 기준이 이제 집에서 밥을 꼬박 빼가지고 일을 다 마치는 건지 아니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다 마치는 건지 그 관계가 약간 오묘해가지고 열심히라는 주제를 가져가는데요. 하지만 이 열심히 하는 말처럼 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진 않았고 이제 기관 리스트를 썼거든요. 기관에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기관에 쓰는 것들 중에서 내가 이 기관에서 무엇을 하고 또 어떤 기관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등이 기관 리스트에 잘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관 리스트를 쓰면서 제 집중도 잘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처리도 점점 느려지면서 뭔가 열심히라면 뭔가 점점 저랑 거리가 멀어져 가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이 기관은 이런 것들만 하고 이런 점을 바꾸는 게 목표다 정도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전 열심히 살아간다는 말을 지키고 아웃턴십을 시작했는데 준비 작업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번 아웃턴십에서는 기관 리스트랑 그리고 또 기관에 인터뷰를 넣어보자라는 말씀도 듣고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기관에 대한 인터뷰 질문지도 한번 쓰는 시간을 한번 아웃턴십 기간에 해보자라고 맡기도 말씀드렸고 저도 그걸 생각해서 아웃턴십의 거의 모든 활동들은 다 글에 관한 주제만 다 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턴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남은 시간 동안은 기관 리스트를 계속 써나갔죠. 저는 문서 작업들을 저기 학교에서 해가지고 운이 좋게도 기관 리스트가 좀 빨리 완성돼가지고 자소서는 이제 쓰지 않고 그냥 인터뷰 요청서만 이제 거기에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요청서를 2개를 써가지고 이제 2기관에 넣게 됩니다. 그 기관 2개가 이제 트루랑 그린무브 공작소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린무브 공작소는 현대차랑 함께 공업을 해가지고 환경 문제에 대한 점을 고쳐가고 그리고 이제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면서 또 환경 문제를 고쳐가는 점이 이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네, 그렇고요. 그리고 트루는 이제 그 트루도 이제 장난감 학교 쓸모라고 여러 가지 업사이클링 활동, 장난감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랑 이제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뷰 요청서는 다 썼고 이제 인터뷰에 대한 질문지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한번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문들이 하나같이 이제 이 기관에는 무슨 제품들이 있나요? 이 기관의 이념은 무엇인가요? 등등 그냥 홈페이지만 한번 딸깍하고 찾아보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질문으로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궁금한 것들이 이제 질문으로 가져가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의 이야기를 좀 잘 섞으면서 질문들을 써나가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이렇게 한 질문당 한 최소 5줄 이상에 대한 질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깨닫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열심히 일을 하려면 조금 마음을 진심으로 먹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진심으로 임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이번에 질문지를 쓰면서 정말 정성껏 진심을 다해서 쓰니까 비로소 이 정도만 아 나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인터뷰 날에 인터뷰를 가게 되는데 이 인터뷰의 대상자는 박준성 트루 사무총장님이라고 예전에 저희 학부모님이셨던 정민 군의 아버지신 제 부추장이신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플라스틱 소비와 관련된 질문들을 몇 가지를 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인터뷰를 바로 진행하고 이제 제가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들이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 방법이 있을까요? 플라스틱 사용을 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되게 대화 형식으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런 점이 저한테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플라스틱을 일회용처럼 쓰고 버리면 하니까 되게 안 좋은 행위고 이 플라스틱을 일회용처럼 쓰지 말고 한 번 쓰면 그걸 되게 오래오래 계속 써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플라스틱은 그렇게 쉽게 쓰고 버릴 게 아니고 굉장히 귀중한 재료다. 그런 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추장께서 말하시기를 제 질문지에서는 저에 대한 진로 고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 나이에서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좀 심적으로 저를 몰아붙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안 그래도 저는 성격이 좀 많이 급한 편인데 여기서 또 몰아붙이니까 아웃턴십도 그렇고 대사 때도 그렇고 정말 심적으로 많이 몰아붙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서는 후원 탐방을 했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은 이제 장난감들을 분해해가지고 만든 그런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치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장난감 분해하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열 압축 장치라거나 아니면 여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어플라스틱으로 재생 플라스틱인 널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그 널이라는 판재가 이제 가격은 굉장히 비싸지만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환경이 바뀌고 또 플라스틱에 대체할 제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웃턴십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 아웃턴십에서 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던 진심인데요. 이 진심을 담아서 일을 할 때는 이만큼은 정말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질문들이 훨씬 깔끔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던 것은 아닌지라 저에게는 이번 일이 더 크게 와닿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요. 우선은 어제 했던 일을 생각만 해도 뭔가 진심으로 열심히라는 키워드랑 뭔가 잘 맞지 않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 결과물을 만들 때는 진짜 전에는 많이 열심히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젯밤에 그냥 종이만 덕지덕지 붙여낸 채로 그냥 제가 너무 졸린 바람에 잠을 자버려가지고 저의 그 게으름이 너무나 저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바꾸자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게 또 다음엔 잘자라고 다음엔 열심히 하자라고 말해도 이게 저는 안 고쳐질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좀 강제적으로라도 어떤 압력을 좀 불어넣어가지고 이런 태도를 좀 고쳐나가야겠습니다. 이상 시방의 정지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10학년 김혁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저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했던 아웃턴십 주제는 영화 포스터 디자인입니다. 아웃턴십으로 했던 길찾기 시간에 했던 사진과 이어지는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이미 길찾기 시간에는 사진 찍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그것과 연결된 다른 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은 아니지만 사진과 연결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평상시에 흔히 보는 광고물 쪽으로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이 포스터였는데요. 한 장의 종이일 뿐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무수히 많았고 그걸로 시작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 포스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영화 포스터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화 포스터를 좋아해서 모아왔기도 했고 보는 걸 좋아해서 이번에 좀 직접 영화 포스터 디자인을 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관에 나가는 것과 개인 작업 중에서 기관에 나가는 것을 선택했는데요. 기관에 나갔을 때 더 배우는 게 많고 알아가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관에 나가는 것을 선택했고 총 9군데에다가 9군데 기관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자소서를 쓸 때는 처음 써보는 자소서라 어떤 식으로 써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써도 이상해 보이고 어설픈 게 있어가지고 계속 수정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빨리 이 시간이 끝나면 좋겠다라는 시간에 생각을 많이 했고 자소서를 쓰면서는 나갈 기관에 대한 포스터를 분석하고 그 스튜디오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소서에 쓰는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정말 하기 싫었는데요. 근데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영화 포스터 디자인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고 깊게 파고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저 스스로 디자인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자소서를 쓰고 보냈지만 대부분의 이제 답장이 다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디자인 스튜디오 공간이 좀 좁고 협소해가지고 많이 인턴십을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기대도 안 했어가지고 다들 뭐 답이라도 해주신 게 어디야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한 곳에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인턴십은 어렵지만 제가 보낸 자소서를 보시고 제가 영화 포스터 디자인에 진심이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주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에 그 영화 포스터 강의를 하는데 거기 볼 수 있게 초대해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감사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인턴십이 안 된다로 끝날 수도 있는데 먼저 좋은 기회를 저한테 주신 거여가지고 그게 좀 많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좋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서 인터뷰 요청도 드렸는데 흔쾌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지만 12월 2일은 사실 아웃턴십 기간이 다 지난 다음 주여가지고 저는 그 기간 동안 어떤 걸 할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엔 개인 작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영화 포스터를 직접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 중에 몇 개를 이야기 드리면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인데 영화 포스터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우연히 발견했던 책이지만 제가 자소서를 넣었던 기관이 4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셨던 디자이너분들에 대한 인터뷰가 들어있어서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궁금했던 점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영화 포스터란 뭔가에 대한 틀이 좀 잡혔던 것 같고 제가 포스터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적극적으로 생기게 했던 계기였습니다. 이후에는 제목 폰트를 디자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딱딱한 글씨체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제 이 디자인의 영역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글자 하나하나를 만들어보는 거는 처음이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은 제가 했던 스케치북인데 어떤 식으로 영화 포스터를 만들지에 대해 좀 그려보는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웬만한 거는 다 뭔가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저의 개성이 들어간 걸 하고 싶어서 제일 끝에 있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아웃턴십을 보냈고 12월 2일 저는 인터뷰와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던 기관은 디자인 색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만드는 곳인데요. 주로 다양성 영화 포스터를 많이 만드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고 계신 김민정 실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디자인 색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를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디자이너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도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강의를 들었는데 영화 포스터가 만들어지기까지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조언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영화 포스터 디자인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저 말고는 다 대학생이 듣는 거였어가지고 뭔가 다들 들을 때 좀 이거에 대해 영화 쪽에 진심이 보이셔가지고 저한테는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디자인 색과 디자인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강의에서는 포스터 디자이너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날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강의도 듣고 하는 게 처음이어서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얻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끝나고 집에 기분이 계속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포스터를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영화는 위대한 쇼맨인데요.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제 인생 영화이다.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배운 게 많고 좀 느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좀 영화 포스터에 좀 그런 광고 쪽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전에 스케치를 바탕으로 아웃턴십 이후에는 포토샵으로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부족한 게 많아서 좀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포토샵도 처음 해보는 거라 원하는 대로 못한 것도 많았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포스터를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는 차이점을 비교하는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 개의 인물을 데뷔하게 했습니다. 한 명은 왼쪽인데 한 명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모두에게 좀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혼자 있는 쓸쓸한 모습을 넣었고
다른 한 명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존경받지도 못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있어서 좀 사람들의 그런 차별적인 시선이 함께 나눠 가진다는 느낌으로 저 장면이 더 억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에 좀 이 영화에서 제가 느꼈던 것을 넣고 싶어서 사실 포스터 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좀 많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 아우턴십이 끝나고 듀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바뀌게 된 생각이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준비하는 기간 하는 동안 모두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우턴십이라면 무조건 기관에 나가야 되고 하루하루 특별한 거를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아우턴십을 준비하면서 한 자소서나 글쓰기 같은 것 작업도 다 과정에 포함되고 저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도 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실 한 게 없어 보여도 저 스스로는 이번 아우턴십을 통해 배워가는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아서 이제는 나름 괜찮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것도 많았지만 허투루 보낼 시간 없이 다 뭔가 경험을 쌓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시간이어서 저한테 좀 얻은 게 많은 아우턴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뭐 아우턴십은 끝났지만 제가 준비랑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영화 포스터라는 주제를 골랐는데 내가 영화에 대해 잘 아는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영화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한정적이었고 그래서 이후에는 좀 다양한 영화도 많이 보고 여러 상황을 좀 경험하면서 영화 포스터 디자인에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럼 발표 들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10학년 아웃턴십에서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개인 작업을 진행한 이수연입니다. 10학년이 되고 정신없이 바쁜 2학기를 보냈습니다. 다른 일들에 치이며 아웃턴십에 대한 생각은 일치 안 했는데요. 제4의 기간이 끝난 직후에야 아웃턴십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아웃턴십의 주제를 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관심 있으면서 더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몇 개로 추려보았더니 애니메이팅, 영상 연출, 패션 디자인, 문구 디자인, 메이크업 아트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새롭게 배우며 제가 즐겁게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생각해보았더니 애니메이팅이 생각나서 애니메이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정해졌지만 저는 고민이 많았는데요. 일단 애니메이팅을 왜 하고 싶은지,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목표는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나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연결해서 애니메이팅을 하고는 싶은데 왜 그 작업을 통해 무엇을 배우려 하고 어떤 것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은 건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계속 고민하고 적고 찾아보다가 문득 나는 애니메이션을 왜 좋아하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수연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이수연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꿔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나를 통해 나를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꾸준히 집중해서 애니메이션 작업과 분석글 쓰기 작업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나를 마주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웃턴십 준비 기간 때부터 애니메이션 스토리 구상, 분석글 구상, 콘티 짜기 등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책도 보고 단편 애니메이션도 여러 편 보며 영감을 얻었어요. 저는 기관도 나가지 않고 인터뷰도 하지 않고 오롯이 작업에만 집중하기로 했었어서 활동 시간이 중요했었어요. 전날 밤에는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해서 잠을 철썩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작하면 바로 애니메이팅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원래는 애니메이팅 전문 앱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많은 것을 배워둬야 했던 고난이도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금 더 단순한 앱으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애니메이팅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저는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서 연결하는 전형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저는 1초에 6프레임 정도로 6컷에서 10컷 정도로 지나가도록 설정해서 그렸는데 전문적인 고퀄리티 애니메이션은 1초에 60컷 정도가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1초에 6컷 그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말이죠. 먼저 원래 짜뒀던 스토리와 캐릭터 디자인대로 열심히 먼저 어떤 스토리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구상을 완료했고 캐릭터 디자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씬을 그릴지 제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적어놨어요. 이 작업들은 아웃터시 기간 내에서 하지 않고 아웃터시 준비 기간에 했습니다. 아웃터시 기간에는 오롯이 움직이게 만드는 애니메이팅 작업만 했어요. 애니메이팅 작업은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 과정을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있는 컷들을 그립니다. 중간중간 애니메이션을 재생해보며 어떤 컷이 더 필요할지 이 컷은 빼도 될지 확인하며 작업했습니다. 러프 작업이 끝난 뒤 선을 따고 채색까지 했어요. 원래는 명암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명암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원래 짜뒀던 스토리와 캐릭터 디자인대로 열심히 한 장면 한 장면씩 그리며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래라면 한 컷만 그리고 끝낼 그림을 다양한 각도와 움직임으로 여러 장 그려야 했어요. 새삼스럽게 애니메이터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오전에는 이렇게 애니메이팅 작업을 점심 먹기 전까지 4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분석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분석글은 완성된 글이 아닌 제가 떠오르는 것들을 바로바로 적어서 별다른 수정 없이 블로그에 매일 업로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감 시간을 정해두고 글을 쓰는 작업을 하니까 적당한 긴장감이 유지되었는데 이게 저한테는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압박을 받으니까 글을 더 집중하게 쓰게 되고 그렇다고 수정해야 되는 강박은 없으니까 더 자유롭게 글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받고 정말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바탕으로 분석글을 작성하였는데요. 저는 워낙 이 애니메이션을 오래 좋아했고 그리고 꾸준히 봐왔던 사람으로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약한 부분이나 아예 몰라서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캐릭터, 인물관계, 세계관, 작품의 메시지 등 제 나름대로 분석하여서 총 5편의 분석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쓴 글은 뒤에 전시해둔 자료나 QR코드를 타고 들어가셔서 제 블로그에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쯤 재밌게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웃터십을 마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나를 통해 나를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번 아웃터십의 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되돌아보니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나를 조금 더 발견했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을 다 아는 줄 알았으나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경험. 정말 힘들고 하기 싫더라도 가끔은 즐겁게 분석글을 쓰는 나를 발견한 경험. 처음으로 큰 작품을 완성한 경험 등등 말이죠.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나와는 또 다른 나를 만나보며 상을 깨뜨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감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평소에는 그냥 혼자서 했던 고민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인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한 달 동안 꾸준히 접하면서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여러 나를 만나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저에 대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라고 규정지었던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들, 그 순간들이 저를 계속 변화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이번 아웃터십 때 그 상을 깨는 순간들을 집중해서 느꼈기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웃터십이 끝났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가장 나를 단면적으로 아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우턴십에서 이런 것들을 느꼈으니 앞으로 새로운 나를 계속 발견하고 수집해 나가며 끊임없이 내가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1학년 아우턴십 때는 더 많이 돌아다니고 기간도 나가면서 더 도전적으로 보내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희 아우턴십을 응원해준 11학년, 12학년 언니 오빠들과 새해 깊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애니메이션 보여드리고 저희 10학년 아우턴십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해피 퍼스트입니다. 좀 짧긴 하지만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